고약인 줄 알고 먹었던 호두, 내 심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72세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독이 되어 병원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특히 호두가 그렇습니다. 머리 좋아진다, 혈관에 좋다 하니까 매일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내 몸의 필터인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십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2세 박어르신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어르신은 평생 큰 병 한 번 안 앓으셨을 정도로 건강 하나는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 그중에서도 호두를 보물처럼 아껴 드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안 없어질 정도로 다리가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은 하나도 없고 입맛은 뚝 떨어졌는데 소변 색깔까지 콜라처럼 검붉게 변하니 겁이 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정상인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도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호두도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신장이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합니다. 전체의 70%가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할 때까지도 우리 주인님 힘들까 봐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노화되듯이 신장 속에 있는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도 낡고 약해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40세 이후부터 우리 신장의 여과 능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미 젊은 시절의 절반 가까운 기능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낡은 방충망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삭아버린 방충망에 억지로 무거운 짐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박어르신도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호두를 최악의 방법으로 드시면서 낡은 신장 필터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박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추석기에 몸을 맡기게 되면 그제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호두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단 하루 만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뛰게 할 황금의 조합 3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지 지역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이렇게 짧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박어르신의 신장을 망가뜨렸던 범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2세의 박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실천하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설탕이나 당분으로 코팅된 가공 호두 간식을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호두과자나 호두파이, 그리고 겉면에 꿀이나 설탕을 발라 달콤하게 볶아낸 호두강정 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설탕간과 정제된 밀가루가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당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고약한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찌꺼기가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 구멍을 하나하나 막아버립니다. 촘촘한 고온체에 끈적한 조청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전혀 안 빠지겠죠? 신장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피가 걸러지지 않으니 몸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 신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셈입니다. 호두에 좋은 지방을 먹겠다고 설탕을 함께 먹는 건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고 구정물을 섞어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함께 볶은 호두 반찬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밑반찬 중 하나이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신장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멸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혈액량을 늘려서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발생하는 강한 압력이 40년 넘게 일해온 여러분의 노후화된 신장 미세혈관을 물리적으로 터뜨립니다. 낡은 수도관의 수압을 최대로 높이면 관이 터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젊고 싱싱한 혈관이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 70대 어르신들의 사구체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게다가 호두의 피트산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까지 방해하니 뼈 건강 챙기려다 신장만 망가뜨리는 꼴이 됩니다. 영양가 없는 고된 노동만 신장에 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장 무섭고 중요합니다.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산패된 호두는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십시오. 호두는 지방 함량이 아주 높아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기름이 부패하는 산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기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 독소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죽지 않고 펄펄 끓는 불에 볶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68도 이상의 엄청난 고온에서만 파괴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불가능한 온도입니다. 산패된 호두를 아깝다고 한 알만 잘못 먹어도 우리 신장세포는 단 하룻밤 만에 수만 개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간은 일부를 떼어내도 다시 자라나지만 신장은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짜리 투석치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막 어르신께서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등산 가실 때 건강간식이라 생각하며 호두과자를 한 봉지씩 사드셨고 집에서는 짭조름한 멸치호두 볶음을 맵기 보약처럼 드셨던 겁니다. 게다가 냉장고 구석에 1년 넘게 방치되어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호두를 아깝다고 한 줌씩 꺼내 드셨으니 박 어르신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르신은 선생님, 제가 제 손으로 제 신장을 망치고 있었네요. 하며 허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친구분들이나 멀리 계신 부모님께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투석을 막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두를 이렇게 만드시면 죽어가는 심장도 다시 활력을 찾고 펄펄 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께 직접 권하고 효과를 확인한 황금의 식사법 3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식사로 드시는 따뜻한 죽에 호두 3알을 잘게 부숴 넣어 드십시오. 현미죽이나 보리죽 또는 단호박죽이면 아주 좋습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파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신장 속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고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죽에 호두를 넣으면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급경사를 완만한 언덕으로 바꾸는 것이죠.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당분 폭탄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신장에 휴식을 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사과 한쪽과 호두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완벽한 짝꿍입니다. 왜냐하면 사과 속의 풍부한 칼륨이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어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칼륨과 나트륨은 시소관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칼륨이라는 친구가 몸속에 들어오면 나트륨이라는 나쁜 친구는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혈관 속 찌꺼기가 더 깨끗하게 청소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도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단,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하니 사과 양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인 신장 조화 단계에서는 사과 반쪽과 호두 3알이 신장을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소금이나 간장 대신 호두 가루를 듬뿍 뿌려 드십시오. 양배추나 깻잎 또는 상추를 썰어서 그 위에 호두를 으깨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업무를 무려 50%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게 먹으면 신장은 그 소금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금 드레싱 대신 고소한 호두 가루를 뿌리면 짠맛 없이도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자연스럽게 저염 식단이 완성됩니다. 특히 양배추는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가득한데 여기에 호두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신장세포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두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마치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게 신장 통로에 상처를 내고 도우를 만드는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면 이 옥살산 성분이 농축되지 않고 소변으로 시원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호두의 영양소는 쏙 흡수하고 노폐물은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제 처방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단호박죽에 호두를 넣어두시고 간식으로는 사과와 호두를 챙기셨죠. 예전처럼 짠 멸치볶음 대신 양배추에 호두가루를 뿌려 드시면서 물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난 박 어르신의 얼굴은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눈가와 다리의 붓기가 쏙 빠졌고 소변 색깔도 다시 맑은 황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늘 창근망긋이던 몸이 가벼워져서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거뜬하다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의 보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신장보호 하루 일과표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으시고 아니면 이 화면을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시계는 아침 7시 기상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 한 컵으로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신장 필터에 시원한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아침 식사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호박죽이나 현미죽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신선한 호두 3알을 손으로 톡톡 부러뜨려 넣어 드시는 겁니다. 고소한 맛이 죽의 풍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아침 혈당이 요동치는 것을 아주 든든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되면 입이 궁금해지실 시간이죠. 이때가 바로 사과와 호두의 황금 타임입니다. 사과 반쪽을 껍질째 썰고 호두 2알을 곁들여 드십시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호두의 영양소와 만나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도 반드시 물 한 컵을 잊지 마십시오. 호두를 먹을 때 마시는 물은 신장에 유리 조각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인 12시 반에는 평소처럼 식사하시되 한 가지만 추가하십시오. 바로 호두 가루를 뿌린 채소 샐러드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고 대신 양배추나 상추에 호두 가루를 듬뿍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후 내내 몸이 붓지 않고 가벼운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후 3시에는 다시 물 한 컵을 마셔 신장이 지치지 않게 응원해 주시고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이미 아침과 간식으로 충분히 드셨으니 저녁에는 신장도 쉴 수 있게 양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가득한데 이것도 단백뇨인가요? 여러분,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모두 신부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소변을 본 뒤에 5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금방 사라지는 거품은 단순한 피로나 수분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빽빽하게 남아있다면 그건 신장 필터에 구멍이 뚫려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두가 좋다니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신장이 약한 사람은 몇 알이나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분들은 하루 5알에서 7알이 적당하지만 이미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하루 3알 이내로 줄이셔야 합니다. 호두에는 단백질과 인성분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성분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붙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딱 3알만 정성껏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된 호두를 씻거나 볶으면 정말 괜찮은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산패된 호두는 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쩐내가 나는 호두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는데 이건 물로 씻는다고 씻겨나가는 먼지가 아닙니다. 세포 속까지 침투한 독이라서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호두 보관의 정석은 딱 하나입니다. 사오자마자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동실에 넣으십시오. 냉장실도 3개월이면 기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냉동 보관만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이 루틴을 지키는 게 참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멸치볶음에 밥을 드시던 분이 죽에 호두를 넣고 샐러드를 드시려니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일주일만 참고 해보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으니 거울 보기가 즐겁고 소변이 맑아지니 마음까지 개운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내일부터는 박 어르신처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이라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짧은 글 한마디가 스스로에 대한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서 같은 결심을 한 다른 분들을 보시면 수고하십니다. 혹은 힘내세요 하고 따뜻한 응원 한마디도 나눠주십시오. 혼자 하면 외로운 길이지만 함께하면 즐거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 3가지 핵심 요약만큼은 꼭 머릿속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설탕이 핀 간식이나 짭조름한 멸치볶음 그리고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호두는 여러분의 신장을 단 하루 만에 망가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둘째,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아침죽에 호두를 넣고 간식으로는 사과와 함께 드시며 채소에는 소금 대신 호두가루를 뿌려 드십시오. 셋째, 하루에 3알에서 7알 정도만 드시는 양의 원칙을 지키고 반드시 냉동 보관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72세 박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제 조언대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한 달 뒤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어둡고 불안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밝고 건강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조차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소변에서 검출되던 단백질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신장의 여과 능력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번 망가진 신장이 젊은 시절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니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렵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아껴주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건강은 대단한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호두 하나를 무엇과 함께 먹을지 고민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병원에서 투석기에 몸을 맡긴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느냐는 바로 오늘의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올바른 정성을 들여주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냉장고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신장에 해로운 호두 요리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드실 단호박이나 사과를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기운차게 일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화면 너머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의 정성이 이미 건강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동반자 국민주치의 건강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